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는 21일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잠시 뒤에 이제 정부와 여당이 세제 개편 주요 내용을 논의를 합니다. 어떤 항목들이 바뀔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뉴스를 통해서 수시로 이제 올해 세법 개정안의 주요 이제 골자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소득세 개편하겠다, 법인세 인하하겠다, 여기다 이제 종부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우선 이제 법인세를 보게 되면 법인세는 현재 이제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최고 구간, 과세 표준 한 8천억 원 이상인 구간에 안에서 종전에 한 25%인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낮춰서 14년 전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따른 이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는 이제 감세 기조 카드를 이제 꺼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그동안 이제 똘똘한 한 채,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보다도 지방에 있는 두 채, 그러니까 이제 주택 수 합산에 따라서 종부세율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제기가 됐는데 종부세법은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합산 가격 기준으로 해서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소득세 과표 구간도 지금 15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부자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조금 더 내는 방식으로 개편해 왔지만 네. 이 중산층 과표 구간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 서민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데 문제는 딜레마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상 면세자들, 각종 감면 카드를 하게 되면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감세자인데 면세자들인데 한 푼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걸 유지하면서 얼마나 과표 구간 세율 조정이 가능할까? 아마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과표 구간을 조금 세분화하는 방식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논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또 어제 발표를 했는데 휴가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잖아요. 이 해외여행 면세 항도도 상향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아마 2년 동안 면세점 업계가 가장 많이 힘들었고요. 네.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행자의 이제 휴대폰 품목에 대해서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이제 800달러로 200달러 가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 이후 이제 줄곧 600달러가 유지돼 왔는데요. 현재 아마 600달러 이상 면세품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주류 한 병, 향수 하나, 담배 한 보로 정도는 이제 면세 물품인데 여행자 이제 면세품 한도를 따져봤더니 1979년만 하더라도 1인당 10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1988년에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1996년에 400달러 그리고 2014년에 이제 600달러로 단계적으로 높아져 왔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3월 중순부터 면세 한도가 아니라 해외 가서 내국인의 이제 면세점 구매 한도는 사실 5,000달러였던 것들이 구매 한도를 없앴어요. 하지만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인 특히나 이제 OECD 평균 면세 한도를 따져보면 한 500달러 중반 정도 그리고 유럽연합도 비슷합니다. 그 수준이긴 하지만 면세업계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국을 보게 되면 중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특히나 중국의 경우에는 면세 한도가 776달러, 일본의 경우에는 1,800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면세 한도를 이제 높이는 것도 이런 이제 주변 국가의 경쟁을 좀 고려했다라는 설명인데 또 아울러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외국 자본의 한국 유도를 위해서 외국인들의 이제 한국 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국채 이자와 양도소를 이제 면제하겠다라는 건데 이는 최근에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달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동안 세수가 호황이라고 하지만
뭐 경기가 최근에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국가재정 상황이 괜찮은지 좀 우려가 됩니다. 세수 감소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금을 많이 깎아주죠. 여기다가 여행자 면세 한도라는 건 결국 국내에서 쓰기보다는 해외에서 쓸 가능성이 높죠. 네.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분, 한국 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이자하고 이제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하게 되면 세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래봐야 1,000억 달러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는 전체 이제 세금의 거의 한 20%를 차지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깎아주다 보면 지금 새 정부의 있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한 209조 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한데 뭐 당연히 세수 부족하는 게 아니냐,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불필요한 비과세나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식인데 사실 그동안도 이 뭐 구조 조정 많이 했고요. 마련 수건 짜듯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 이행을 위해서 대규모 재원 마련이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내걸었던 복지 공약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자산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엔 물가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많은 게 올랐지만 요새 밖에서 밥 먹기가 좀 무섭잖아요. 이 외식 물가가 올랐다는 게 수치로 또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물가 통계를 내봤더니 연초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 이제 평균을 따져봤더니 물가 상승률이 4.6%거든요. 이게 1998년 IMF 이후 24년 만에 최고인데 네. 또 외식 물가만을 따로 떼어내 보면 상반기 동안 6.7%, 일반 소비자 물가 평균 물가 1.5배나 더 올랐다는 겁니다. 외식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39개 전 품목이 상반기 내에 올랐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게 뭘까요? 갈비탕이었어요. 네. 무려 11% 넘게 올랐고요. 생선회가 두 자릿수 10%, 공동 3위가 두 개예요. 짜장면과 김밥이 9.1% 올랐습니다. 네. 이외에도 대표적인 외식 메뉴죠. 치킨, 떡볶이, 짬뽕, 라면 모두 8% 넘게 올랐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어서 요즘 인기인 구내식당 식사비도 3.5% 올랐고요. 도시락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편의점 도시락도 7.4% 뛰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호주머니는 빌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근로자들, 이 중산층 근로자들이 명목소득은 늘었는데 이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1년 전에 비해서 줄었어요. 네. 이 말은 고물가가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외식비가 오르면 예전에는 뭐 집에서 해 먹자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옛말 같습니다. 마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바구니 물가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최근에 이런 고물가 언제쯤이 좀 정점일까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물가 언제쯤 떨어지느냐. 아마 이제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대체로 보면 10월 그러니까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를 정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금 G20 재무장관 회의를 참석하고 있는데 이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6%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월에서 10월까지 좀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게 6% 물가를 찍으니까 네. 곧바로 야, 지금 뭐 하반기 전기세 요금 인상도 반영이 안 돼 있지 이러다 보니까 7에서 8% 물가 보는 게 아니야? 네. 라는 우려가 팽배했는데 그건 아니다. 6에서 7% 물가가 상당 기간 고착화되는 현상은 없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가 전망치는 조금 다소 올라갈 수 있고 성장률 전망치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기획재정부가 4월에 수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올해 성장률이 2.5%로 물가 상승률이 4.7%로 당시도 물가는 가장 높게 제시를 했는데 이게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앞서 이창용 총재도 뭐 이제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가 정점은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희망사항이에요. 네. 물가라는 게 사실 가장 크게 지금 변수로 작용하는 게 외부 변수입니다. 네. 달러 강세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국제 유가가 얼마나 더 안정화될 거냐인데 문제는 우리가 크게 기대했던 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가서 과연 증산 합의 낼 수 있느냐인데요. 네. 굉장히 부정적인 소식이 드러나요. 노딜로 끝났습니다. 네. 증산 합의 실패했거든요. 오히려 성과 없이 끝나면서 사우디한테 면죄부만 줬다. 사실상 이번 이 협상의 승리는 사우디다라는 이제 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과연 경기 침체로 끌어내린 국제 유가가 실질적으로 이제 3분기 동안 얼마나 내릴지 이게 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상황을 좀 살펴보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이 현재 미국 경기가 침체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기준금리 1%포인트 올리는 건 좀 과도하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진단을 내렸을까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미국의 물가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9%라는 소비자 물가도 경악스러울 수준인데 네. 다다음 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역시 생산자 물가 지수는 두 자릿수 뛰었습니다. 11% 넘게 역대 최고예요. 네. 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 현지 물가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out of date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구닥다리 통계다. 국제유가가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 거의 20% 넘게 빠졌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자 청와대에 우리가 하면 청와대죠. 이 백악관의 경제 참모가 바로 이제 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예요. 여기 위원이 이제 한 뉴스에 출연해서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일자리 상황, 급여 수준, 소비를 보면 우리가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결론 짓기는 매우 이르다라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연준이 굉장히 그동안 이제 매파 성향에 굉장히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추진했던 의원들조차도 아니야. 울트라 빅 스텝은 가지 않는다. 자이언트 스텝에 그쳐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달 말 FMC 회의에서 미국이 이제 1% 금리 인상보다는 0.75%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연준의 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 사이트 있어요. 네. 파란 창에다가 페드 워치, 한글로 써도 되고 영문으로 써도 되는데 그걸 치게 되면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연방기금 금리 선물을 예측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여기를 보니까 지금 7대 3이에요. 그러니까 0.75% 인상 가능성을 조금은 좀 우세하게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될 당시만 하더라도 8대 2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8로 봤었는데 지금은 좀 역전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동시에 전세 대출 금리 상단이 또 6%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죠? 지금 이게 12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네. 2010년 이후 정말 우려 수준으로 지금 뛰고 있는데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지금 시중은행들 전세자금 대출 지금 봤더니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지난 16일 기준입니다. 가장 낮은 게 연 4%, 네. 가장 높은 상단이 6.2%까지 뛴 겁니다. 6%대 전세자금 대출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인데요. 왜냐? 사실 전세 대출이라는 건 보증기간의 보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보다도 상당히 이자율이 그동안에 낮아왔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 건 이게 바로 이제 코픽스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코픽스 금리라는 건 시중 8개 은행의 평균 자본 조달 평균 금리인데 15일에 발표가 돼서 16일부터 매달 한 번 발표가 돼서 16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지난 16일부터 한꺼번에 0.4%포인트가 코픽스 금리가 뛰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지난달 이게 이제 이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는 실제로 이번 달 이제 한국은행의 빅스텝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달은 전세자금 대출이 더 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월세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전세 월세와 흐름이 빨라지면서 월세 난민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임대차 3법 이전과 이후에 서울에 전세금 상승률을 따져봤더니 3법 이전에 5억 원을 밑돌았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금 6억 8천만 원이 육박해요. 네. 2년 만에 1억 8천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올 상반기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액이 4만 2천여 건입니다.
이거는 월세 관련 통계 집계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수치고요. 네. 전세는 상반기 중에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불과해서 역대 최저로 떨어졌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6% 넘어서니 서민층들의 이제 주거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여기에 끝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다음 달에 더 뛰게 되면 이건 반강제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이른바 월세 난민이 급증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어쨌든 전세가 또 월세로 몰리고 있는데 사실 월세 자체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던 기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세금 오른 인상분을 그대로 이제 월세화하다 보니, 그리고 네. 월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으면 수요 공급상 가격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세 가격도 많이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런 이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큰 이유가, 특히나 이제 월세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이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연립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중저가 주택에서 전세보다는 월세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매매는 거래 절벽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주택담보대출 받은 연끌족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내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오는 9월에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이제 변동금리,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안심 전환 대출이 출시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은행권의 고정금리는 5년 동안만, 첫 5년 동안만 고정이고 나중에 사실은 변동금리로 바뀌기 때문에 무늬만 고정금리예요. 혼합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9월 시행되는 안심전환 대출의 경우에는 올해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내년에는 20조 원, 45조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올해에는 공시가격 4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예요. 아마 이분들이 갈아타기 지원 대상인데 경쟁률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엔 대상이 더 늘어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한 380조 원에 달하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대출 가운데 한 10% 정도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